네, 좋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9일인데요. 미국에서 AI 관련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 정보들을 좀 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 단순히 기술 뉴스라기보다는 우리 생활이나 투자에도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니까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기업들이 AI를 의료 현장이나 스마트홈 여기에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지 그런 얘기하고요. 또 AI가 만든 이미지가 뭐 법정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이슈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랑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 AI라는 아주 뜨거운 주제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현재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잠깐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죠. 2025년 10월 8일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미국 연준, 연방준비제도 9월 회의록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점진적으로 내릴 건지, 또 연준이 가진 자산 줄이는 속도 있잖아요. 시중 돈 걷어들이는 거요. 그걸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게 확인됐습니다. 아, 신중하다는 건 그럼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금리 인하 자체는 뭐 예상대로 가겠지만 그 속도가 빠르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물가라든지 유동성 관련해서는 아직 좀 불확실한 면이 남아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좀 계속될 수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거시경제 배경 위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AI 분야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왜 특정 기술이나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AI 시장은 좀 어떤가요? 요즘 제일 눈에 띄는 흐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AI가 이제 더 이상 뭐 연구실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에 아주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 업무 효율을 높인다거나 집안 기기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뭐 법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말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AI가 점점 더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신기한 기술 수준을 넘어서 실용적인 도구로 진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네요. 병원 예약 시스템 돕고 집에서는 비서 역할하고 범죄 수사 지원까지. 와, 진짜 다양해지네요. 맞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보면 목표나 과제가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는 비용 절감하고 정확성 높이는 게 핵심 목표인데 대신 뭐 규제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요하고요. 스마트홈은 당연히 편리함이 목표지만 아직은 뭐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AI 생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 있잖아요. 법정 증거 같은 거. 이건 기술 자체의 신뢰도랑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고요. 그렇군요. 편리함, 효율성 이런 기대가 큰 만큼 또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만만치 않네요. 그럼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볼 뉴스들이 바로 이런 AI의 실용적인 면,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과제들, 이걸 같이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특히 요즘처럼 시장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이렇게 실제 수요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헬스케어 분야 소식부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바로 오늘 2025년 10월 9일자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버드 대학 부속병원들하고 손을 잡고 헬스케어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뭐 챗봇 같은 거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협력의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을 병원의 실제 업무 절차, 그러니까 워크플로우에 아주 깊숙이 통합하려는 시도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매일 엄청나게 많은 진료 기록이나 간호노트 쓰시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많죠. 네, 그걸 AI가 자동으로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계획 세우는 걸 도와주는 역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와, 단순히 뭐 정보 찾거나 문서 작성 돕는 수준이 아니라 의료 행위의 핵심 과정에 AI가 직접 들어가는 거네요.
이건 정말 큰 변화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단순히 AI 소프트웨어 파는 걸 넘어서요. 자기들 클라우드 플랫폼 있잖아요. 애저. 그 위에서 돌아가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당장은 뭐 진단 보조 AI보다는 규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리나 행정 업무 효율화 AI를 통해서요. 한 번 시스템을 도입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 되게 어려운 이 의료시장 특성 아시죠? 전환 비용이 높은 거요. 네네. 거기에 먼저 발판을 딱 마련하려는 어떻게 보면 약간 트로이 목마 같은 전략으로도 볼 수 있어요. 트로이 목마 전략이요? 그러니까 일단 진입장벽 낮은 쪽부터 공략해서 시스템 자체를 딱 장악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오, 흥미롭네요. 근데 병원들이 이런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려면 비용 문제나 또 데이터 보안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초기 도입 비용도 클 거고요. 기존 시스템하고 통합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민감한 환자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니까 아주 엄격한 규제를 지켜야 하거든요. 이런 게 다 허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AI를 도입해서 얻는 효과,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의료 서비스 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게 명확하게 입증만 된다면요. 병원 입장에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로 이 효과 입증, 여기에 집중하면서 파트너십을 계속 늘려나갈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그런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MSFT 주가도 보니까 0.16%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의료 현장처럼 진짜 고도로 전문화되고 규제가 중요한 영역에서 AI의 역할, 그리고 그 신뢰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군요. 근데 이 신뢰성 문제가 또 전혀 다른 영역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IT 전문 매체죠. 더 버지가 오늘 이것도 2025년 10월 9일 보도인데 AI가 만든 이미지가 범죄 수사 증거로 언급됐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용의자가 생성형 AI, 챗 GPT 같은 걸로 만든 이미지가 수사 자료 중에 하나로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던지는데요. AI가 생성한 결과물, 그러니까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것들이 과연 법정에서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AI가 만든 이미지가 증거라니, 만약에 그 이미지가 실제 없는 장면을 그럴듯하게 그냥 꾸며낸 거면 어떡하죠? 그걸 증거로 써도 되는 건가요? 진짜?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디지털 증거의 진짜냐 아니냐, 이 진위 여부하고 믿을 수 있냐, 신뢰성, 이걸 어떻게 담보할 거냐 하는 문제죠. 현재로서는 이게 AI가 만든 건지 아니면 원본에서 수정된 건지 명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적으로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같은 걸 넣는다거나 생성이나 수정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표준 기술 개발,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동시에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AI 생성물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검증 절차, 이걸 빨리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될 겁니다. 이야,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기들 기술이 막 악용되거나 아니면 결과물의 신뢰성 문제로 막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AI 기술 기업들은 이제 기술 개발만 할 게 아니라 기술의 오용 방지라든지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런 맥락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는 0.48%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AI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윤리적, 법적 문제들도 진짜 빠르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집 안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마지막 소식은 스마트홈 AI 비서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오늘 2025년 10월 9일 더 버지 기사입니다.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이제 제미나이 기반이죠. 애플 시리 같은 AI 비서들이 과연 정말 제값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광고 보면 막 말 한마디로 집안 모든 걸 제어하는 상시 지능, 앰비언트 AI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써보면 아직 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기기들끼리 호환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매달 내는 구독료가 좀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불만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딱 지금 스마트홈 AI 시장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자체는 분명 발전하고 있는데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려면 아직 과제가 많다, 이런 의미죠. 단기적으로 보면요, 아마존이나 구글, 애플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각자 자기네 기기 중심의 생태계를 더 강화하고 사용자를 묶어두려는 이른바 잠금 효과, 로긴 전략을 더 쓸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아마존 에코 스피커를 쓰면 자연스럽게 알렉사랑 호환되는 다른 기기들을 사게 유도하고 또 프라임 멤버십이랑 연계하고 이런 식이죠. 아,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어느 한 회사 생태계에 딱 묶이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장기적으로도 이런 좀 폐쇄적인 전략이 계속 먹힐까요? 사용자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용자 집안에서 수집되는 그 많은 데이터 있잖아요. 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철저히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신뢰를 쌓는 거고요. 둘째는 서로 다른 회사 기기들끼리도 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운용성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스마트홈 시장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들어오고 보니 애플 같은 경우는 기기 자체에서 AI를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전략은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 없이도 반응 속도가 빠르고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끊김없는 스마트홈 경험을 만드는 데 유리할 수 있죠. 이게 클라우드에 많이 의존하는 경쟁사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결국은 플랫폼 경쟁력과 더불어서 얼마나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느냐,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아마존은 1.55%, 애플은 0.6% 상승했는데요. 각자 자기 생태계 강화 전략이나 사용자 경험 개선 노력,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헬스케어부터 법률 증거 문제, 스마트홈까지의 AI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면서 나타나는 변화랑 과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오늘 다룬 기업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 오늘 얘기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투자 관점에서 각 기업별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특정 종목 추천은 절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마이크로소프트 MSFT인데요. 헬스케어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클라우드, 애저와 AI의 강력한 시너지를 보여줄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들어가면 바꾸기 힘든 병원이나 보험사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플러스 0.16% 상승했고요. 네, 안정적인 수익. 중요하지요. 네. 둘째, 아마존 AM젠입니다. 스마트홈 시장에서 알렉사 중심의 생태계 확장이 핵심이에요. 기기 판매뿐만 아니라 구독 서비스, 또 프라임 멤버십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강점입니다. 이 생태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플러스 1.55% 상승했네요. 아마존은 역시 생태계군요. 셋째, 애플인데요.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빠른 성능, 그리고 아이폰 같은 강력한 하드웨어 생태계가 강점이죠. 스마트홈에서는 홈키 플랫폼하고 시리의 성능 개선이 계속 풀어야 할 숙제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겁니다. 플러스 0.60% 상승했습니다. 네, 각 기업마다 AI를 활용하는 전략이나 강점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네요. 오늘 살펴본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각 기업들의 전략 방향이나 실제 성과를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AI가 정말 의료, 법률, 가정, 진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기술이 발전하니까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정보의 신뢰성 문제,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문제 같은 거요. 이런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과제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편리함과 그 이면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AI가 제공하는 편리함이 점점 커질수록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가치를 얼마나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